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집안 침하 5요소하고 싱크홀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강산 지역에 치마 유형은 크게 트러프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구유, 말죽통처럼 생겼다 해서 트러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마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은 치마가 이렇게 완만하게 치마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죽통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말죽통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으로 치마가 되는 것을 트러프 치마라고 이야기하고, 싱크홀은 뭔가 하면은, 자, 이런 집안에 있으면은 아주 깊게 이렇게 치마가 납니다. 지상에서 보면은 반경이 트러프에 비해서 훨씬 적고, 이거는 순식간에 쫙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몰이라고 이야기하고 원통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트러프형 치마는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치마하고, 자, 이것은 뭡니까? 싱크홀 치마입니다. 뭐 어떤 치마가 되었든 간에 일단 치마가 되면 여기 암편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석탄층은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암편들이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잔존한다면은 이 암은 끼어지면, 여러분들 우리 토목에서 F값 있죠? L값, C값 이런 거. 그것처럼 암이 끼어지면은 최적이 팽창을 하면서 조금만 치마하고 다시 이 부분을 받쳐주는데, 지보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팽창하는 정도를 우리는 벌킹 팩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천반, 자, 이 석탄 채굴적의 상부 천반이 복로하면 응력 아치가 상부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응력 아치가 전파가 되면서 상부 지표의 밑으로 이렇게 치마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벌킹 작용으로, 최적 팽창 작용으로 다시 충전이 되면서 더 이상 치마가 나지 않게 해주는데, 만약에 이 암편들이 흘러내려가 버리면 계속해서 치마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벌킹 팩터가 감소한다. 요거는 최적 팽창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벌킹 팩터. 우리 그 토목에서 하는 F값, 토락 항상 계수하고 L값이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꼭 개념은 반대 개념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식이. 뭐,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벌킹 팩터 감소하면 이 붕락은 위로 계속 전파되면서 붕락은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트러프형 치마는 이렇게 완만하고, 싱크홀은 이렇게 범위가 좁으면서 아주 깊이 일어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하부에 석탄을 굴착한 어떤 채굴적인 것을 모르고, 만약에 우리 여기다가 뭐 교란 기초를 이렇게 했다든가, 여기다가 뭐 철도를 이렇게 건설을 했다든가, 그냥 도로를 했다, 이러면 이것들이 치마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이나 도로 노선 하부에 이런 채굴적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은 한국강해관리공단에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입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노선 하부에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다 없다고 어떤 정보를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석탄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석탄 굴착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떤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이러한 자료들이, 석탄 굴착한 그 자료들이 보관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거의 한국강해관리공단에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장에 있으면은 일단 한국강해관리공단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무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홀, 함몰형 치마를 싱크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싱크홀의 진행 과정, 뭐 유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터널에서 공부한 이론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석탄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석탄층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암편들이 있다가 이 암편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암편들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죠. 흘러가 버리면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최적 팽창하면서 더 이상 함몰이 일어나지 않는데, 석탄층은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우리나라 석탄층은 과거에 지각 변동 시대에 우리나라 석탄층들은 이렇게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함물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안편들이 이렇게 경사를 또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요거는 굴착후 시간 경과에 따라 집안의 강도가 감소한다든가, 집안의 크리프, 앞서 좀 공부하셨죠. 집안의 크리프 변형, 그 다음에 물, 또는 지하수에 의한 풍화, 이런 것 때문에 이 주변의 강도가 감소해서, 자, 응력 아치가 발생한다. 응력 아치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이 응력에 있던 전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에서 어떻게 했으면 내공으로 변이하고 외부로 소속 영역이 전파한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응력 아치가 지상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암이 깨지면 벌킹이 발생해서 최적 팽창이 일어나는데, 이 벌킹 팩터가 적다든가 안편이 흘러내리면서 벌킹 팩터가 감소되면서 이 응력 아치는 지상으로 이렇게 전파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치마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싱크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석탄층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뭐 서울시나 도심지에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 거냐. 자, 이번에는 이러한 어떤 지표 밑에 이러한 어떤 지하수층이 있었는데, 지하수가 가득 차서 흐르다가 여기 우리가 토로백 공사 등을 해서 이 지하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것 어떻게 됩니까? 큰 어떤 하나의 자연 동굴이 되겠죠. 자연 동굴이 되면서 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연 동굴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 이러한 현상, 집안의 크리프 현상 또는 안반의 크리프 현상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암이 이렇게 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렸다가 이것이 벌킹 팩터 때문에 충분히 받쳐주면 괜찮은데, 충분히 집어 역할을 해주면 괜찮은데, 이 경사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서 자, 이렇게 발생한 응력들이 계속해서 지상으로 전파를 하다 보면은 지표면에 맞닿았을 때 이 지표면에서 이렇게 치마가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는 싱크홀의 발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뭐 서울 등이나 싱크홀은 뭐 인재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인재일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도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도심지에 있는 이러한 지하수가 없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또는 무분별한 지하 터프기에서 지하에 있던 그 지하수층에서 지하수가 다 빠져나오면서 이러한 동굴이 발생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구조물 대묘기를 잘못해가지고 대묘 불량 때문에 뭐 치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하나의 싱크홀 발생 메커니즘의 예로서 들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광의 어떤 싱크홀이나 우리 어떤 육상의 어떤 그 도시 내의 싱크홀이나 발생 메커니즘은 유사한데, 단지 탄광에서는 석탄을 캐낸 어떤 인위적인 동굴이고, 자, 육지에서는, 육상에서는, 도시에서는 뭡니까? 지하수 등이 없어지면서 지하수 하부의 어떤 동굴, 이것도 물론 어떻게 뭐 인위적인 동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간의 행위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런 어떤 거 쓸 때 하나의 어떤 발생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상부가 공동이나 또는 최고적 상부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래서 힘 파괴와 전단 파괴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라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필라는 석탄 등을 굴착하다 보면은 석탄에는 여러 가지 채굴법이 있습니다. 뭐 경사 채굴법, 그 다음에 루멘 필라 방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석탄을 쭉 채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석탄층을 남겨놓고 채굴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자, 이러한 석탄층이 있으면은, 자, 석탄층을 채굴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둥을 이렇게 남겨놓고, 석탄 기둥을 남겨놓고 다 채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남겨놓고 나옵니다.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둥들을 우리는 필라라고 이야기해요. 필라하면 어떤 조각, 이런 개념입니다. 남겨놓는데, 이 필라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단면이 감소하다든가 하중 때문에 필라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펀칭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용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무너지면서 이 층들이 이렇게 와양창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필라 파괴 또는 필라 펀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반이
천이란 천장이라는 뜻이죠. 천반이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 그래서 이 천반이 파괴된 메커니즘은 이러한 거.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이 있는데 수직 응력이 크냐 수평 응력이 크냐. 그래서 수직 응력이 수평 응력부터 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힘 응력의 힘 파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수평 응력이 수직 응력보다 크면은 전단 파괴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뭐 다 녹차 옹기적을 빌려놓고 좀 이해되는 만큼 옹기 적으셨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싱크홀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에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답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필라 이런 석탄층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기둥을 남겨놓고 이 부분은 석탄을 채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둥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강주 석탄이나 강물의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강주 이것을 우리는 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필라 페일리오 필라 파괴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 파괴 메커니즘. 이것도 필라 파괴 메커니즘, 필라 펀칭 현상을 설명하는 거다. 요거는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런 거 말씀드렸죠. 벌킹 팩터.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맨하탄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석탄을 굴착하고 이렇게 채굴적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동굴을 석탄을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동굴을 남겨놓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상부에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듯한 맨하탄가 있고 이 압력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이 흘러가는 응력들이 주변에 있던 안반보다 응력이 커지면은 내부로 약간 변이가 오면서 응력이 이렇게 소성영역이 이렇게 퍼지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소성영역이 이렇게 퍼집니다. 이 소성영역의 경계선은 결국 뭡니까? 응력선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응력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응력아치.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응력아치가 계속해서 지상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때 파괴라는 개념은 소성영역의 경계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소성영역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금씩 파괴되는 것들이 이렇게 상부로 전파가 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이렇게 밑으로 치마가 일어나는 메커니즘. 이것은 우리가 도시에서 치마 발생 메커니즘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석탄을 굴착한 자국이지만 도시에서는 지하수 등이 빠져나간 어떤 자연의 동굴을 보시면 되겠죠. 자연의 동굴. 또는 구조물 대매우기 하다 보면은 구조물 대매우기가 부실해가지고 그 하부에 이러한 인위적인 자연의 어떤 동굴, 공동, 뭐 크든 적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그게 안 무너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싱크홀 발생 메커니즘이다. 자, 탄광에서 탄을 캐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채굴 쪽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발생 메커니즘. 결국은 도시지역에서 자연 동굴에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싱크홀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싱크홀 발생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